한국도로공사의 손영호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VT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입니다. 화물차 군집주행은 버스의 대열 운행처럼 차량들이 아주 근접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군집주행 모드에서는 선두 차량의 운전자만 운전을 하고 뒤의 차량들은 자율주행에 의해서 추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군집주행을 하면 버스의 대열 운행처럼 위험한 것이 아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버스는 모든 차들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나 근접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군집주행 같은 경우에는 선두 차량만 사람이 운전을 하고 뒤의 차량들은 사람은 타고 있습니다만은 군집 모드 시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의해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주행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구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 연구단에서 2대의 군집 트럭으로 시연을 했던 영상을 보시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승률을 요청을 하면 통신에 의해 앞차에서 합류 요청에 대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제어권이 다 차에게 전환이 돼서 사람이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고 핸들에서도 손을 떼게 됩니다. 이후에 후속 차량이 가속을 하면서 정해진 거리, 작년에는 16.7m였습니다. 정해진 거리까지 앞차에 가서 붙게 됩니다. 유지 상태에서도 당연히 손발을 떼고 그대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을 유지하고 달리다가 타 차량이 이 두 차량 사이에 끼어드는 컷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컷인을 할 경우에 뒤에 추종하고 있던 차가 스스로 이를 감지해가지고 차 간 간격을 벌립니다. 이거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차 스스로 거리를 벌려주게 됩니다. 빠져나가면 다시 군집 모드로 붙게 되고요. 동시 긴급 제동을 할 경우에도 앞차가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차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 스스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기 때문에 차 간 거리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추돌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군집 해제 요청을 하고 승인을 하면 차가 천천히 뒤에 차가 간격을 벌리면서 일정 간격이 되면 제어권이 사람에게 전환이 되고 일반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군집주행은 후속 차량 제어가 자동으로 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활용됩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군집 차량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차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완전 자율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 굳이 군집주행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런 기능이 가능할 텐데 왜 군집주행 연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자율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년 전이 2016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이세돌 우리나라의 전문 기사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했는데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이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자율차는 바로 이런 AI 기술과 왼쪽에서 보이시는 센서 기술을 융합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런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차량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의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과 사물, 다른 차량들을 인지한 후 상황을 판단하고 제어해서 충돌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율차는 우측에 있는 4가지 그림,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차 안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폰을 본다든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일부 언론이나 어떤 사람들은 자율차가 거의 개발됐다, 또는 미국에서는 수백만 킬로를 주행했고 곧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차 기술은 3가지 기술, 인지, 판단, 제어 분야가 모두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3 분야 모두 많이 미흡합니다.
현재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인지 판단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행자로 인식하지 못해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또 자율차가 중앙분리대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형의 탈을 쓴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AI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멉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2075년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50년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율차가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방면의 기술을 도입해서 보다 안전한 자율차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도로 인프라에서 차량의 정보를 주어서 주행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기술을 활용해서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부터 자율주행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화물차 군집주행 연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군집주행 기술 개발은 사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르트르, 컴패니언, 앙상블, 패스 굉장히 많죠. 과거에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집주행의 핵심 기술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방향 거리 유지, 횡방향 경로 추종, 인프라 서비스,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종방향 거리 유지는 CACC로 알려져 있고 군집 차량 간의 짧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종방향 거동을 동기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횡방향 추종은 군집 차량이 전방 차량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종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인프라 서비스 기술은 동일 경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을 매칭해주고 군집 차량이 더욱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서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군집주행은 운전자 오류에 의한 사고를 저감하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연구 사례에 비춰보면 연료 감소를 통한 환경적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최근 운전자 피로도 감소와 후속 차량 무인화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집주행의 효과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료 감소 효과의 원리를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뒤에 선수들이 앞 선수 뒤에 바로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죠. 군집주행도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군집주행에 의한 공기 저항 감소 효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뒤에 따르는 차량은 공기 저항이 줄어서 약 8% 정도의 연료 저감 효과가 있고 맨 앞에 차량의 경우도 단독 주행할 때 발생하는 그 후방의 난류 형성을 막아서 4% 정도의 연료 저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차 간 거리라든지 속도 등 많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군집주행 시에 연료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군집주행 연구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착수가 늦은 만큼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2018년 4월에 착수하였고 2021년 12월 종료 예정으로 연구 기간은 3년 9개월입니다. 연구 예산은 134억 4,300입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국민대학교,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관이고 2개의 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연구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1세부는 차량 기술을 개발하고 2세부는 인프라 서비스 기술을 개발합니다. 저희 연구의 기술 개발 로드맵입니다. 2018년에 시작한 저희 연구는 2000년도인 작년에 V2V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2대의 군집주행용 화물차를 제작했고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험도로에서 군집주행 차량의 기본 성능을 실증했습니다. 3천년도인 올해에는 한 대의 차량을 추가 제작해서 총 3대의 화물차로 공용도로에서 군집주행 성능을 실증하고 노변 시설물을 갖춘 시험도로에서 안전 서비스를 활용한 군집주행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4천년도인 내년에는 한 대를 추가 제작해서 총 4대의 차량으로 연구단에서 개발한 군집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운영 서비스를 공용도로에서 실증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군집주행 차량 기술, 군집주행 안전 서비스 기술, 군집주행 운영 서비스 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군집주행 안전 제어 로직 개발, 시스템 및 차량 개발, 안전 서비스 개발, 운영 서비스 개발, 그리고 군집주행 상용화 지원 기반 연구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집주행 안전 제어 로직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집주행 차량 기술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 판단 제어 알고리즘 개발이 중요한데요. 차선, 차량, 장애물 인지 및 주행 판단 기술을 개발하고 대열 유지, 분압류, 컷인, 돌발 상황 등에서 구동, 제동 및 조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집주행용 실차 개발 내용입니다. 좌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차량의 기본차는 현대자동차의 액시언트이고 트랙터 트레일러 타입으로 총 연장이 한 대가 16.8m입니다. 군집주행 시 인지를 위해서 장착하는 장치는 전방 및 측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카메라, GPS, 그리고 LDM 등이 있습니다. 통신은 V2X 통신을 활용합니다. 통신 수단으로는 웨이브와 LTE가 현재로는 이용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5G 도입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행 차량 추종 기술과 차선 인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차량 추종은 딥러닝을 통해 전방 차량을 인지하고 그 차량의 센터를 추종하는 기술입니다. 차선 인지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차에 장착이 되어 있을 텐데 많이 시판 차량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만 군집주행은 전방 차량과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12.5m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차선이 보이지 않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차선을 예측하고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기존 차선 인지 기술보다 훨씬 발전된 인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집주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기술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차량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집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서비스 기술 개발입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안전 서비스와 운영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안전 서비스는 군집주행 차량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서 교통정체, 도로구조, 악천후, 돌발 상황 등에 대해서 I2V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군집주행 운영 서비스입니다. 군집주행 운영 서비스는 화물차들의 군집주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미리 검증하고 차량들을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며 차들의 출발지가 상이한 경우에도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군집주행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구간 시간에 군집주행을 요청하면 플랫폼에서 경로 및 시간 등을 확인해서 군집 차량들을 매칭해 줍니다. 또 이미 군집주행 중인 군단에 합류를 요청하는 화물차가 있는 경우 플랫폼에서는 합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합류를 요청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합류를 위한 동적 랠리 포인트를 안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의 화물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군집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산 서쪽에 있는 또 다른 화물차가 부산으로 가는 이 군집주행단에 합류를 희망하는 경우 합류를 희망하는 차가 앱을 이용해서 운영 서비스 센터에 군집주행을 요청하면 센터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군집주행 차량단을 검색해서 합류가 가능한 군집주행단을 확인합니다. 그 후에 센터에서는 운행 중인 군집주행단 리딩 비클 운전자에게
합류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희망 차량에게 합류 시간과 위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15시 20분에 경부선 부산 방향 165K 지점에서 군집주행 합류가 가능합니다라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과 위치를 동적 랠리 포인트라고 하고, 이 동적 랠리 포인트는 차량 여건이라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합류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변경이 돼서 합류가 됩니다. 이때 군집에 합류를 신청하거나 센터에서 군집을 승인하고 동적 랠리 포인트를 알려주는 수단은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많이들 사용하시는,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그 카카오 택시 어플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단의 그 카카오 택시 어플을 개발한 회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서비스가 물류 사업자와 군집주행 서비스 센터 운영자 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화물차 운전자 개개인과 서비스 센터 운영자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B2C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이후에 군집주행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기반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 연구는 크게 군집주행 운영 전략 및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운전자 수용성 분석 및 지원 방안 수립, 군집주행 파급 효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분석을 거쳐서 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려 합니다. 다음은 군집주행 연구 실증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부터 연차별로 연구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공용 도로인 여주시험도로에서 2대의 군집 차량으로 종횡방향 제어 기술 등 군집 차량의 기본 성능을 테스트하였고, 3000년도인 올해에는 군집 차량 3대로 공용도로에서의 실증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인프라 안전 서비스를 비공용 도로에서 실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군집주행의 기대 효과입니다. 화물차 군집주행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하루 근로시간이 13시간을 넘어서는 우리나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행 환경 향상과 노동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화물차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도로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저감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할 예정인 운영 서비스는 자동차와 IT, 물류가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창출해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듯 개발될 군집주행은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군집주행 연구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아주 멉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